와 대단하다 라는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학교에서 따지면 모범생, 모든 성적이 다 좋은 그런. 실내는 이게 뭐야, 이거부터가 대단하죠. 터치로 된 하나 들어가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시대가 어느. 안녕하세요, 센카뉴스의 윤 기자입니다. 오늘 타볼 차는 바로 이 녀석 혼다의 CR-V 하이브리드입니다. 혼다의 CR-V는 워낙에 베스트셀링 카기 때문에 이 신뢰도나 아니면 판매량에서는 굉장하죠. 지구상의 모든 차를 통틀어서 3위권 내에 항상 들어가는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엔진 모델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5 가솔린 엔진으로 항상 3위권 이내에 들었고, 요거는 작년에 나온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로 바꾸면서 2.0 엔진과 플러스 전기 모터 2개, 3개의 구동 능력을 갖춘 바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왕국인 미국 사람들한테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 사람들이 사실 우리보다 덩치가 좀 크고, 이런 사람들의 체구에 맞게 편의장치나 아니면 실내 공간 이런 것들이 다 맞춰져 있다라고 이 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차든지 나는 새로운 차를 만들고 싶어, 자동차 회사를 시작하고 싶어 하면은 이 차를 몇 대 사서 그대로 만들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차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는 컴팩트 SUV라고 불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준준형 SUV라고 부릅니다. 준준형 SUV의 가장 상위 버전이 되는 길이는 4m70이에요. 국산 차하고 비교를 하면 케이지 모빌리티의 토레스하고 같은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똑같게 4,705mm, 4m70cm를 딱 갖춘 이런 길이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폭에 있어서는 1865 정도의 폭을 갖고 있어서, 폭에서도 차는 살짝 좁아 보이지만 실제로 타보면은 차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널찍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미리 사전에 좀 말씀드리면은, 과연 CR-V는 무엇 때문에 전 세계인들한테 그렇게 많이 팔리나 라고 봤을 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내구성입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틀도 어디 놀러 갈까? 이틀 운전해야 돼. 1000km씩 운전하고 2000km씩 운전하는 장거리 운전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만 바꾸고 차는 쉴 새 없이 계속 10시간 이상을 달려도 된다라는 차를 첫 번째 꼽았을 때가 바로 혼다 CR-V라고 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파워트레인의 출력을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얘는 메인이 모터가 됩니다. 모터가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구동 모터를 담당하는 첫 번째 메인 모터가 184마력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엔진은 모터를 서브하는 147마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와 엔진만으로 180마력을 가고 힘을 내고, 그리고 엔진으로 140마력대를 낸다. 뭔가 앞뒤가 좀 바뀌어 있죠. 일본차 이외의 하이브리드랑 다른 점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전기차와 비슷하게 가겠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안정성 위주로 엔진이 덜 힘들게 하겠다 라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은 과거보다, 재작년에 2023 혼다 CR-V보다 조금 더 우락부락해졌어요. 그래서 그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손이 쑥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틈이 커졌고, 그리고 앞에는 고유의 혼다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엠블럼 안에는 레이더가 설치가 돼서 혼다가 반자율주행, 에이다스 기능이라고 그러죠. 혼다 센싱이라고 불러요. 볼보만큼 자율주행이 완벽하다라는. 다른 차종들은 이 아래쪽에 판이 있거나 플라스틱 판을 이쪽에 대거나 뭐 이런 모양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 기능을 안쪽에 넣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송곳니는 뭘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이래요. 혼다 CR-V 새로 만들어야지, 또 하이브리드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많은 인기를 끌 거야. 야, 스포츠 기능 그런 포인트도 넣어야지. 누가 한마디 딱 하면 그래야지 하면서 이 앞쪽에 송곳니 같이 크롬 성향을 내는 어떤 포인트를 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뒷부분으로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옆부분 한번 보시죠. 굉장히 스탠다드하다, 와 대단하다 라는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아주 매끄럽고, 거의 이제 학교에서 따지면 모범생, 전 과목을 이제 다, 모든 성적이 다 좋은 그런 적당한 천장, 그 다음에 적당한 폭. 타이어는 미쉐린의 19인치 프라이머시를 달았습니다. 휠 하우징 같은 경우는
차체하고 바디하고 같은 컬러, 같은 재질을 쓴 게 아니라 여기에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클레딩을 동그란 모양으로 달아서 나도 오프로드에서는 어느 정도 달릴만해 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부분으로 갔다가 여기에는 이렇게 열려져 있고 그냥 미국 스타일 팍 꼽아 넣는 미국 문화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볼보 XC60 봤을 때랑 마찬가지죠. 근데 볼보보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혼다가 조금 더 이런 디자인을 먼저 시작하지 않았나. 그래서 양쪽에 세로로 크게 기둥을 빡빡 세워서 하이 포지션 제동 램프도 위쪽에 달아가지고 CRV 하이브리드라는 레터링 같이 달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투어링이라고 이름표를 하나 달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2륜과 4륜 두 가지 모델을 갖고 있는데 2륜 같은 경우는 5,200만 원대, 그 다음에 이 4륜 같은 경우는 5,500만 원대로 4륜 같은 모델은 지금 투어링이라는 트림, 국내에는 이 트림 한 가지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쪽에 트윈 머플러 자체를 뒤에서 봤을 때 저 차는 스포티한 성능도 같이 갖고 있네 라는 기대감을 일으키는 차입니다. 트렁크 한번 보시죠. 트렁크 같은 부분도 사실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트렁크 단순하면서 넓고 양쪽에서 틈에다가도 또 홈을 둬가지고 큰 물통, 작은 물통, 사이즈별로 각종 물통이나 음료수통을 곳곳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했다. 그리고 여기 잠깐 열어볼까요? 뜯기거나 뭐 이렇게 그런 용도가 있는 거는 아닌데 살짝 열어보면은 살짝만 열어보면 이렇게 그만 보세요. 뭐냐, 배터리입니다. 대부분의 세단들은 엉덩이 밑에, 좌석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나 지금 배터리 깔고 앉아 있구나,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은 이 차 같은 경우는 트렁크 쪽으로 완전히 빼내서 스페어 타이어 없애고 배터리를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2열 시트, 이 차의 또 다른 하나의 장점은 리클라이닝이 8단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차가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가족들이 편안할 수 있다. 그리고 2열 쪽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차의 핵심은 8단짜리 뒤쪽으로 리클라인이 가능하다. 이 정도가 지금 직각, 거의 직각에 가까운 지금 시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옆쪽에 레버를 바꿔가면서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짜리로 써있던데 왜 7단밖에 안 돼? 제가 중간에 한번 넘어간 게 있지만 아무튼 이 정도면 거의 뭐 세단급이죠. 뭐 렉서스 LS급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그리고 레그룸 자체도 거의 막 20cm 이상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상태입니다. 뒤쪽에 에어컨 에어벤트는 2개짜리, 좀 촌스러워요. 혼다나 도요타한테 디자인을 바라면 안 되고,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기능적으로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스위치 하나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C타입 2개 들어가 있어서 각자 핸드폰 1개씩 충전을 하면서 달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열 쪽에도 거의 짙은 색으로 어떤 우레탄, 이쪽도 마찬가지로 우레탄이에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내구성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보면은 플라스틱이나 가죽이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우레탄이 내구성에서는 훨씬 더 오래 간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거를 적용을 했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시트 1, 2 두 개로 세팅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다 무난하게, 도어 포켓 자체도 지금 2개짜리 크기별로 2개를 넣어서 음료수를 비틀어서 넣거나 뭐 어떻게 넣거나 뭐 이런 차들 많잖아요. 근데 딱 정통으로 딱딱 꼽아서 넣을 수 있는, 작은 것들은 작은 칸에, 큰 거는 큰 칸에 장거리 운전, 그 다음에 뭐 레저나 아웃도어 활동에 편리할 수 있도록 고려를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는 이건 칭찬할 부분이 사실 거의 없어요. 이거부터가 대단하죠. 하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현대 기아차의 이 12.3인치 2개짜리 커브드 디스플레이에 자꾸 익숙해져서 그렇지만 요거 정도면은 미국 사람들은 괜찮다, 뭐 이 정도면 훌륭하지. 다만 여기는 모두 다 터치로 돼 있는, 하나 들어가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시대가 어느, 이쪽에는 또 누르게 버튼식으로 돼 있어요. 물리 버튼식으로 딸깍딸깍 돼 있고, 이쪽에는 터치형으로 돼 있고, 터치는 속도는 괜찮은 편이네요. 뭐 라디오, 그 다음에 내비가 따로 없네요. 그리고 스마트폰 연결하는 거나, 그 다음에 트립 컴퓨터, 파워플로우를 보시면은 이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유심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배터리가 보여지고 앞쪽에 엔진이 보여지는데, 엔진과 배터리가 어떤 식으로 역할을 따로 별도로 이제 하고 있는지를 이 그래픽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주행, 그래서 5.7km 연비가 나와 있고요. 실제 공인 연비는
5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막 달려보면은 한 16, 그 다음에 고속도로 타면 17, 18 정도는 쉽게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이쪽은 메쉬 타입, 이게 플라스틱인지 금속 소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철조망, 저는 그냥 철조망으로 불려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뚫려 있는 지금 찬바람이 솔솔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나오고, 조절은 풍향 조절은 이렇게 돌리는 방식. 난 오프로드도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어 라는 부분의 어떤 이미지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직관적으로 바로 쓸 수 있는 비상등, 그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게 좀 희한한 디자인 포인트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게 뭐 물론 가죽 질감 좋고 약간 도톰하고 부드럽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굉장히 막말하면 진짜 구식이다. 이게 세상이 언제 때인데 지금 이런 구식.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득드득, 이것도 진짜 이게 세상에 이게 뭡니까. 근데 사실 운전하다 보면 이게 습관적으로는 굉장히 편할 수는 있어요. 굉장히 좀 안 보고도, 사실 요즘 다이얼 방식, 뭐 컬럼 다이얼,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버튼식 엄청 위험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지가 않아요. 걔들이 대부분 전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완전 기계식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PRND 바로 바꿀 수 있고, B까지 들어있어서 에너지 회생 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드까지 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에 둬서 노말, 스포츠, 노말, 에코, 이런 식으로 스노우, 여기까지 4개의 드라이브 모드를 두고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바꾸시면 되겠고요. 경사 내리막에서 속도 제한, 이런 버튼도 둬서 오프로드에서도 이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내구성이 너무 좋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오토 홀드 기능, 충전기, 무선 충전기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USB 타입, 그 다음에 C 타입 한 개씩 뒀고요. 12V. 그리고 클라이밋 기능에서는 키고 끄고는 이런 식으로 눌러서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돌려서도 조절하고, 돌려서 조절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이쪽에는 보통 규격의 음료 2개 놓고요. 그리고 이쪽을 열면은 한 25cm 짜리 깊이, 널찍한 깊이. 그리고 스티어링 휠, 지금 가죽 자체가 굉장히 좀 두툼하고 부드러운 느낌. 그 다음에 아주 평상적인 어떤 두께, 핸드 스티어링 휠의 두께.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멀티미디어 기능,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에이다스 기능, 반자율 주행 기능. 혼다에서는 혼다 센싱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아래쪽으로 버튼을 달리는 중에 딱 내리면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거리 운전에 대해서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 그 다음에 앞뒤 차량과의 간격을 조절하는 기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 히팅 기능은 이 아래쪽에 하단에다가 넣어서 쉽게 누르고 끄고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둘러봐도 통풍 시트는 없어요. 통풍 시트 어디 갔지? 각종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풍 기능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열선 시트 1열에 이렇게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열선이 있으면 아래쪽에 버튼 위에서 통풍 시트가 있어야 되는데 통풍이 빠져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통풍에 대해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가? 디자인은 좀 그래도 옵션은 굉장히 많은 편인데 통풍이 없다는 점, 이 점. 자, 한번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와, 출발부터 이렇게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요. 왜 이렇게 부드럽냐? 서스펜션의 스프링이나 아니면 서스펜션 앞도 굉장히 적정하지만 그 사이에 고무 부싱이라 그러죠. 사실 일본 차를 탈 때마다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부싱의 어떤 품질,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동차에 금속으로 된 부품이 뭐 500여 개 이렇게 메인이 된다는데, 부품들이 연결이 될 때는 다 거기에마다 고무가 한 개씩 들어가거든요. 과거부터 왜 일본 차가 이렇게 정숙하고, 사실 고무 부싱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아이들 가지고 노는 탱탱볼 있죠? 굉장히 부드러운데 질긴,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파워플로어, 파워트레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력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여기서 계속 보면서 가는 것도 사실 운전에 재미를 주고 있어요. 살짝 밟았다가 떼면 지금 충전이 되고 있구나. 뒤쪽에 있는 게 지금 배터리 모양이니까 배터리 쪽으로 지금 바퀴에서 힘이 전달이 돼서 배터리를 채우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그래픽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밖은 굉장히 무더워요. 지금 33도에서 35도 왔다 갔다 하는데, 에어컨을 틀어놓고, 에어컨 상태가 너무 상쾌해요. 지금 막히는 구간에서는 웬만하면은 전기 모터,
배터리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주는 힘이 184마력이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상 전기차와 굉장히 가까이가 있다. 르노 코리아에서도 광고하는 게 있잖아요. 전기차와 가장 가까운 파워트레인 하이브리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이 차가 더 전기차와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기 모터 두 개가 앞뒤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고, 한 개는 구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한 개는 엔진에서 나오는 열기와 바퀴의 에너지, 회생제동, 이거를 적극적으로 빼가지고 다시 배터리에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발전기 역할을 하는 거죠. 발전기 역할을 하는 거는 물론 엔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엔진이 2.0 자연흡기 엔진인데 이게 147마력을 내니까요, 오히려 전기 모터의 힘이 더 센,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저속에서만 전기 모터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수시로 속도와 관계없이, 물론 저속에서 훨씬 더 전기 모터가 역할을 많이 하고, 고속에서는 엔진이 조금 개입하는 거, 요런 스타일은 비슷하지만 훨씬 더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하는 역할이 많다. 주행의 정말 70% 이상은 전기 모터 그리고 배터리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설계한 이후에는 결국에는 이제 일본 차들이 가장 자랑하는, 나는 가장 정숙하고 가장 조용한 차를 만들고 있어 라고 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지금 말씀드렸던 고무 부싱 품질의 문제, 10년을 타도 고무가 찌그덕거리는 뭐 이런 소리가 있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터리와 전기 모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크게 사용을 함으로써 굉장히 조용하고 엔진이 개입되는 순간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는, 그게 바로 혼다 CR-V 하이브리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엔진의 느낌은 어떤지, 옹 하는 느낌이 마치 이거 뭐 자동차 경주, F1 경주 뭐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F1에서 안 그래도 지금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게 혼다 엔진이거든요. 혼다 엔진의 레드불 팀, 기술의 혼다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엔진의 내구성 플러스 필요할 때 쑥 올려주는 이런 느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대부분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은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있어요. 이 차처럼 2.0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에다가 플러스 전기 모터를 쓰고 있죠.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1번부터 Z까지 모두 다 내구성과 안정성에 초점을 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워를 내는데 엔진과 전기 모터가 서로 전환을 하잖아요. 전기 모터는 강하게 슉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엔진이 쑥 들어와서 개입을 했을 때 급작스럽게 작동을 했다가는 내구성이나 엔진의 이상,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연흡기 엔진을 많이 쓰고 있다. 핸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 그리고 악셀이나 브레이크 상태도 빡빡하지도 않고 너무 헐렁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밸런스는 굉장히 좋아요. 큰 틀에서는 차체를 굉장히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서스펜션이 느껴지고, 작은 움직임에서는 소프트하게 전체적으로 운전의 느낌이 편안하고 부드럽고, 핸들 뒤쪽에는 패들 시프트가 있어요. 회생 제동을 약간 높여주거나 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변속기 자체가 CVT 무단 변속기이기 때문에 변속의 느낌을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자, 혼다 CR-V 하이브리드가 왜 이렇게 인기가 좋고 잘 팔리는가 라고 그 장점을 한번 설명해 봐라. 그렇다면 파워트레인 입장에서 이 부분에서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두 개의 파워를 합치면은 180에 140이니까 더하면은 320 정도잖아요, 얼핏 계산을 해도. 그런데 이 차의 총 시스템 출력은 215마력이에요 그렇다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냐, 그만큼 여분을 주는 거죠. 여백엠이라 그러죠. 어떤 수묵화 그리듯이 온전히 다 쓰도록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이브리드 중에는 직렬, 병렬, 그 다음에 혼합형, 이런 식으로 설계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병렬에 가까운 시스템이다. 엔진과 전기 모터가 동시에 힘을 낼 때도 있지만 전기 모터만으로 움직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 한꺼번에 써서 300마력을 내는 경우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 여행을 굉장히 많이 즐기는데, 자동차가 10시간을 달려도 버텨주는 거, 그걸 위해서라면은 300마력을 다 쓰지 않고 그 70%인 215마력만 쓴다 이거죠. 지금 왼쪽 클러스를 보시면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쭉 달리다가 왼쪽 패들 시프트를 누르면 지금 초록불이 쭉 아래까지 그래픽이 내려가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에너지 회생 제동을 하고 있다. 바퀴에서 만들어내는 전기를 배터리로 지금 계속 뽑아내고 있는, 쭉 달리시다가 지금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지금 에이다스, 혼다 센싱이라고 부르는 요걸를 세트, 지금 달리는 속도에 72km에 맞춰서
쭉 스스로 달려주니까 크게 뭐 신경 쓸 거 없이, 그리고 하단에 핸들 모양과 차선 표시, 양쪽이 파란색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양쪽의 차선을 제가 읽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뜻하는 거고요. 앞차 간격은 고속도로에서는 이 아래 또 버튼으로 아마 지금 4단짜리 4개짜리 앞을 둬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두고, 도심에서는 딸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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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조금 줄여가지고 한 칸으로 두는 이런 방식이 좀 편리하겠죠. 핸들에 손을 딱 얹고 그냥 달리면, 그래서 서울 부산, 뭐 부산에서 통영 찍고 뭐 이런 장거리 여행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럴 때 운전하는 아빠들도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앞쪽에 엔진, 뒤쪽에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엔진이 힘을 내서 구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힘을 또 가져와서 회생 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후륜은 또 여기에서 배터리에서 또 힘을 가져와서 후륜까지 굴려주는, 주행 조건에 맞게 굉장히 스마트한 에너지 활용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아까 대기하느라고 연비를 좀 많이 한 3까지 떨어뜨렸어요. 지금 한 20분 정도 달리니까 11까지 연비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혼다의 좀 요즘 들어서의 경제적 장점, 최근 2년간의 어떤 인플레 현상에 의한 차값 인상, 그런 부분이 일본 차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가격이 5,590만원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책정이 돼 있고, 이륜구동 같은 모델은 5,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CR-V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4,200만원대. 뭐 물론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국차나 유럽차 가격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격 억제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에 여기에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아래쪽에다가 달리고 싶다 그러면은 스포츠, 빠릿빠릿하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답지 않게 굉장히 좀 가속감을 느낄 수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연비 중심으로 달리려면은 에코 모드로 세팅을 해서 달리면 되겠고요. 이렇게 오늘 혼다 CR-V 하이브리드 한 이틀 정도 재밌게 탔는데요. 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역시 일본 차는 탈 때마다 이 고무 부식류가 너무 부드러워서 정말 달콤하다 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부드러운 승차감,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마트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단점은 이 구닥다리 같은 디자인, 그리고 아직도 9인치에 불과한 이런 디스플레이. 그래도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베스트셀링 카기 때문에 역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은 확실히 다 같다. 그래서 편안하고 힘도 좋고 경제성 높고, 혼다 CR-V 하이브리드가 전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베스트셀링 카인 이유를 이번 시승 때 잘 알게 됐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차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